수학 1-A 1강 시작하겠습니다. 테마 1 함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수의 정의란 무엇일까? x의 값이 한 개 결정되면 그에 대해 y의 값도 단 한 개 결정된다. 이렇게 됐는데, 자, x의 값이 한 개 결정되면 y의 값도 단 한 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면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나왔으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y 값은 1이 되지. 자, 그래서 x 값이 하나가 이렇게 마이너스 1 결정됐을 때 y 값이 1로 이렇게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단 말이지. 그 다음 두 번째, x에 0을 대입하면 y는 어떻게? 3. 그래서 x에 0이라는 값이 결정이 되면 y값도 거기에 단 한 개, 3이라는 값이 결정된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란 x값이 하나씩 결정됐을 때 y값이 하나씩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읽느냐면은 1차 함수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거 뭐죠? 2차 함수죠. 2차 함수. 자, 2차 함수 얘도 마찬가지. x에다가 우리가 0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뭐가 나옵니까? 4가 나오죠. 그래서 x에 0이라는 값이 하나가 결정됐을 때 y값 4가 하나씩 결정된다. 그 다음에 x에다가 또 우리가 1을 넣었을 때 y값이 어떻게 됩니까? y값이 9라는 값이 하나가 결정되죠. 그래서 이렇게 x가 1이 하나가 결정되면 y값 9가 하나가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함수인데 요거는 1차 함수, 요거는 2차 함수. 그래서 함수는 뭐냐면은 x의 값이 하나가 결정되면 y값도 그에 따라서 단 한 개 결정될 때 우리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그 다음에는 자, 함수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기호란 어떤 것이냐? 함수 기호란 바로 이런 게 되겠네. y는 fx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있는 fx는 3x 더하기 2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변수 x와 여기에 있는 변수 x가 이렇게 같을 때 우리는 함수 fx를 3x 플러스 2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자, 여기 있는 a와 그 다음 여기 있는 a가 이렇게 같을 때 우리는 fa는 3a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3a 플러스 2라는 것을 함수 fa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여기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라는 특정값, 마이너스 2라는 특정값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 이렇게 같을 때 우리는 함수 f2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함수를 표현할 때 f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 a 같을 때 f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같을 때 f-2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수 기호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의역, 치역. 자, 함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정의역, 치역 이렇게 배웠겠지만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용어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이런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럼 정의역이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범위.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값입니다. 변하는 값 x가 취하는 값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치역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치역이란 정의역 x에 대응하는 y가 취하는 값의 범위다. 이렇게 되네요. x에 대응한다 라는 얘기는 x값이 하나가 결정될 때 y가 하나 결정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의역 x에 대응하는 y가 취하는 값의 범위고 x가 취하는 값의 범위다 이렇게 보죠. 보통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문제상에서 x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여기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의역과 치역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 놓고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이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무엇이냐? 보시죠. 최대값이란 뭘까? 바로 치역에서 가장 큰 값이다. 가장 큰 값. 자, 치역에서 가장 큰 값. 여기 y의 범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값은 바로 이 별표죠.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최소값이란 뭘까? 최소값은 바로
치역에서 가장 작은 값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여기 y의 범위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여기 네모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자, 요거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함수 그래프는 첫 번째 1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 이런 거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x의 개수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0이 되는 순간 1차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요 지금 뭐냐면 이 x의 개수 a가 뜻하는 게 뭘까?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 자, 요거 자, 한자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기울기를 뜻한다. 그 다음에 자, 요 녀석 뒤에 오는 상수항 이 b가 뭘 뜻하는 것일까? 바로 y 절편을 의미합니다. 자, 한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절편이다. 절편. 그러면 기울기가 뭐고 y 절편이 무엇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살펴봐야 되겠죠?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 자, 기울기는 x 정가량분의 y 정가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을 의미한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의미한다. 자, 요 녀석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x절편이란 무엇일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절편이 뭘까? y가 0일 때 x값이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x값을 찾으면 바로 x절편이 되겠습니다. y에다가 0을 대입하고 x값을 구하면 x절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이란 무엇이냐? 바로 x가 0일 때 y값이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요 b만 남죠. y값이 b만. 그래서 여기 y절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울기하고 x절편, y절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1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좌표 평면상의 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직선을 우리가 그리려면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y절편하고 x절편을 먼저 찾아서 여기 y절편 표시하고 x절편 표시해서 요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는 y절편하고 x절편을 구해서 연결만 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가 양수다? 뭔 거죠? 기울기가 양수다. 즉 x 개수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그래서 우리가 우상향하는 직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향하는 직선. 그래서 우상향하는 직선. 뭐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y절편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x에 0을 대입했을 때 y값이 b가 나오니까 바로 이 b가 되겠죠. y절편은 b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느냐?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x값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겠죠. x절편.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b를 좌변을 이용해서 양변을 a로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x절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 얘가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x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수록 값이 증가하잖아. 근데 y값을 한번 살펴보면 y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보시면 y값이 여기서 여기 점점 커지지.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는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 말이야.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어떻다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요 그래프는 어때요? 우하향하는 그래프인데 자, 기울기가 x계수인 기울기가 엄수일 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그래프에서 자, y절편 구하시고 그 다음에 x절편 구하시고 자, 구해주시면은 바로 y절편 b고 그 다음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아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기울기가 함수일 때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구나.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x값이 커지죠? 그럼 y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y값이 여기서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직선과 여기 보시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각을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세타라고 해보자 이 말이야. 세타라고 해보면은 세타라고 해봤을 때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탄젠트 30도는 각이죠. 각. 이게 세타를 의미합니다.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암기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얼마라고? 1이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라는 걸 꼭 암기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암기를 해 두셔가지고 나중에 기울기 구할 때. 자,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나왔을 때 탄젠트 값을 찾으면 바로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자,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은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봐봐.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자, 봐봐. 자, 이렇게 어떤 한 직선이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치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x1, y1이라고 하고 x2, y2라고 하잔 말이야. 그러면 자,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자, 요만큼 증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x2 빼기 x1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여기는 y2 빼기 y1이 증가량이 되겠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 바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으로 구할 수 있다. 어떨 때?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에 두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기울기.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다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 이제 1차 함수는 정리가 다 됐는데 그럼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문제로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봐봐. 함수의 치역을 구하여라. 그리고 함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치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치역은 y값의 범위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최대값은 뭐라고? 치역에서 가장 큰 값. 치역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x계수, 기울기가 음수냐 양수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x기울기가 음수면 자, 이쪽을 한번 볼까? 저 우하향하는 직선이라고 그랬네. 그치? 자, 그리고 정의역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잖아. 변수 x가 변하는 범위라고 그랬지. 그치? x의 범위. 자, 그래서 x를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 치고 여기 3이 여기 있다고 치잔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린 거 아니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나머지 그래프는 이게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럼 여기 해당하는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은 뭘까?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넣는 거야? 여기 x에다가 대입을 하지.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 값이 얼마 나온다고?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고 더하기 3 하니까 5가 나오지. 5.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3 하니까 마이너스 3 나오지.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y 값이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는 5가 나왔잖아. 그러면 치역을 구하면 이 치역은 y 값의 범위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는 거지. y 값이 이렇게. 그치? 그래서 y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치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 이상이 되는 거고 5 이하가 되는 것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뭐냐면 y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최대값이 되는 것이 되겠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x의 계수가 양수일 때 한번 풀어볼까? 자, 요거는 정리 잘 해놓고 자,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잖아. 그리고 정역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하고 4. 자, 마이너스 2하고 4로 이렇게 잘라보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봐봐. 마이너스 2는 여기에 뭐야? 이퀄이 안 들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4는 이퀄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4 들어가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y값을 일단 한번 찾아볼까? y값.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얼마야?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더하면 얘는 1의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 4를 대입하니까 약분하면 2에다가 2를 더하니까 4가 나오겠네. 자, 요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y값. 그럼 마찬가지로 y값은 요만큼 변하겠지. 요만큼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 y가 1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 1은 안 들어가고 4는 들어가고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y의 치역의 범위를 정하면 어떻게 1은 들어가지 않고 4는 들어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치역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 구하려면 자, 요건 최대값 맞아. y값 중에 가장 큰 값 최대값은 맞는데
최소값은 우리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1이라는 값은 y값이 아니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제 1번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함수에 치역하고 최대체수를 구해봤다. 자, 다음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 자, 다음 예제 문제는 이렇게 돼 있네. 함수 1차 함수 fx는 ax 더하기 b에 대해서 f1은 2고 그 다음에 f3은 8일 때 요거 뭐냐면 요거는 한국말로 이렇게 상수야 상수 ab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봐봐. x의 개수가 문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양수인지 엄수인지 아니면 a가 0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일단은 문제에서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 a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0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했다 이거야. 그럼 그 다음에 a가 그러면 양수인지 엄수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닌가? 그치? 근데 여기서 a가 엄수가 아니라는 사실도 확실해. 왜 그러냐면 a가 엄수라는 사실이 얘도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지. 자, 1 넣었을 때 2가 나왔고 3 넣었을 때 8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자, 작은 값 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뭐냐? 얘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얘가 a가 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얘도 탈락. 그럼 결국엔 a가 양수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가 양수라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a가 양수면 f1은 2니까 그냥 우리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해보자. 1을 대입하면 f1은 a 더하기 b. f1이 얼마야? 2지, 그치? 그 다음에 f3은 3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얘 얼마라고? 8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해서 빼보자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없어지겠지. 자, a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2a 되겠지. 그 다음 2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6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고, 자, a가 3이니까 3 대입해서 뒤로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a, b 값을 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 x의 개수가 문자일 때 항상 조심해 주자 라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2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자. 자, 2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2번은 봐봐. 자, 2번도 x의 개수가 a네. 그치? 자, x의 개수가 문자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리고 정의역이 나왔네. 그치? 정의역이 나와 있고, 치역도 나와 있네.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지금 a가 문자로 나왔긴 하지만 여기서 a가 엄수라고 나와 있네. 아, 그럼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그럼 우하향하는 이 직선이니까 자, 이렇게 잘라보자 말이야. 잘랐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뭐야? 1이 되겠지. 1. 그랬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a가 엄수니까 가장 큰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니? 그치? 5가 나와야 된다. 5가.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는 가장 작은 값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 이해되지? 자, 엄수니까 당연히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고 여기가 가장 큰 값이니까 당연히 y값이 가장 작은 거 나오고 가장 큰 거 나오는 게 맞단 말이야. 얘 때문에. 그래서 잘 보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자, f-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걔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5가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빼자 말이야. 빼야지 얘가 없어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3a가 되지. 자, 빼면 6이 되지.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a가 마이너스 2이 넘어가니까 b는 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b를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확인해 봤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조금만 노력하면은 누구나가 다 EJ 시험에서 요 함수 관련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자.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